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존 기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어떤 애들이 있느냐. 자, 먼저 용존 기체가 무엇이냐. 일단은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들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 중에 하다가 해수에 녹은 애들, 그런 애들이 용존 기체이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라던가 산소, 질소 여기에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핵심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더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바닷속에 녹게 되었느냐. 뭐 표면을 통해서 녹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닷속에도 혹은 물속에도 당연히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산소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존 기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럼 이런 용존 기체가 더 잘 녹을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조건들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조건들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네요. 여기에. 자, 일단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온도가 높고 낮고 차이 중에서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은 물에 더 잘 녹습니다. 고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온도가 높은 물에 더 잘 녹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설탕이나 소금이 잘 녹는 것처럼. 하지만 기체는 좀 달라요. 우리 사이다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사이다를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 더 이산화탄소가 톡 쏘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갖게 되고, 이 사이다를 내가 고온으로 끓여버리면 이제 기체가 다 날아가게 됨으로써 이제 맹맹한 우리 설탕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것을 사이다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체는 고체와 반대로 잘 녹는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게 되고요. 그 다음 염분, 이게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의 양이죠. 이 물질의 양이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물 속에 포함할 수 있는 물질들이 더 포함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분이 낮을수록 더 잘 용해된다라는 사실. 또 하나, 수압이 높을수록 잘 용해가 됩니다. 잘 꾹꾹 담아서 눌러줄 수 있는 힘이 많기 때문에, 자, 수압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낮을수록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용해되는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서 산소의 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는데, 물속에 녹아있는 기체 중에 산소의 양을 용존 산소량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위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온도와 관계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해수에는 따뜻한 물과 찬물 두 가지가 존재하죠. 대륙의 연안을 따라서 이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혹은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들을 이제 우리는 난류 혹은 한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난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은 해수를 얘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애예요. 저위도의 뜨거운 열을 받아서 이제 그 표층의 해수가 쭉 대륙의 연안을 따라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물, 난류 같은 경우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용존 산소량이 낮겠죠. 기체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자, 반대로 한류야.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애예요. 대륙의 연안을 따라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찬물이기 때문에, 자, 온도가 낮죠. 그 결과 기체가 잘 녹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3번은 그냥 위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잘 녹고 산소가 적게 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핵심적인 게 이제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 용존 산소량 혹은 이제 용존 이산화탄소의 양이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깊이에 따라서 용존 산소량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량의 분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용존 산소량부터 얘기를 해보면, 표층부터 시작해서 중층, 심층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표층에서는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농도가 높은 거죠. 산소의 농도가 높습니다.
이 산소라고 하는 애는 생명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세포호흡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만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에 사는 생명체들도 무조건 산소가 필요한데 이런 산소들이 이렇게 표면에서는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공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는데 그 공기가 해수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용해되기 때문에 일단은 표면에 산소의 양이 많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여기 표면 근처에 살아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 심층보다는 위쪽에 있는 표층에 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과 직접 용해의 원인 때문에 이렇게 표층에는 용존 산소량이 높다. 근데 이제 점점 수심이 깊어지죠. 수심이 깊어지면서 중층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자, 점점 갈수록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 줄어들게 되고요. 대신 여기에서 많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겠죠.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살아가면서 호흡 작용을 해요. 산소를 쓰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작용들.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뭐 사체라던가 배설물들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분해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분해 작용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쓰기 때문에 다 사용되는 양, 산소가 점점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생산할 수는 없고 사용만 하기 때문에 감소하게 된다. 그러다가 심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금 더 여기 중층에서는 완전히 용존 산소량이 감소해 버렸죠. 그러다가 심층에서 다시금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생명체들의 존재가 거의 희박해요. 생명체들의 존재가 희박하다는 얘기는 호흡이나 분해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극지방에 심층 해수가 있는데 거기는 찬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소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찬물에는 많이 녹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산소들이 존재하는 물이 이렇게 심해층을 따라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면서 심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지방의 심층 해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첨가가 되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증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표층과 중층, 심층까지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까지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량입니다. 자,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해수에 녹아 있을 때 이산화탄소의 그 CO2 그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탄산 이온이라던가 아니면 탄산염 이온으로 존재하게 돼요.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 HCO3- 아니면 CO3 2- 이런 형태로 주로 물에 녹아서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서 물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위쪽에서 봤다시피 산소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녹는 정도를 확인을 해보니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잘 녹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결과 이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바로 이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표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소와 반대로 이산화탄소량이 적어요. 그 이유는 광합성이죠. 자, 광합성은요, 산소를 쓰고 산소를 사용을 하고 산소를 왜 써? 자, 이산화탄소를 쓰고 산소를 내뱉기 때문이에요. 내뱉기 때문에 표층에 산소가 많은 거고 이산화탄소를 표층에서 광합성을 통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이 적은 거예요. 서로의 반대 이유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생물이 증가를 하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해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쪽에서 이미 산소에서 얘기를 했죠. 호흡과 분해를 할 때 산소를 사용을 한다고. 그 대신 이제 산소를 사용한 대신 생성물로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됩니다. 그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다 이제 물속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 자, 호흡과 분해 때문이다. 또 하나 플러스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감소하게 되죠. 자, 수온이 낮아지면은 용해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수압도 증가를 하게 되죠. 자, 수압이 증가를 하면 용해도가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증가하고 수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더 잘 녹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자, 산소량과 이산화탄소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읽으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산소가 표층에서 직접 들어간다. 직접. 자,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산소를 내뱉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표층에 산소가 많아진다. 자, 이산화탄소는요. 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한다. 왜 그러냐면 광합성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존산소량의 그 결과 이산화탄소량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 자, 중층으로 갑니다. 중층. 산소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니까 중층, 심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중층에서는 이제 점점점 광합성 안 하고 호흡하고 그다음에 분해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니까 감소하게 되죠. 그러다가 심층에 가게 되면 이제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고 급지방의 심층 해수가 유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산소가 많은 놈이기 때문에 이제 용존산소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량은 중층, 심층 그냥 같이 싸그리 묶어서 광합성 사용 안 되고요. 생명체들이 호흡하고 그 다음에 분해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죠. 그 결과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라고요. 또 하나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게 수온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온이 감소하고 수압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 중층과 심층에서의 용존 이산화탄소량의 양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해수에 녹아있는 두 개의 기체입니다. 표층의 이제 양을 비교를 해보고 누가 산소고 누가 이산화탄소인지 맞춰주면 되는데 표층의 양이 많은 이 실선이 산소이고 용존 산소량,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선 표층의 양이 적은 게 용존 이산화탄소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A의 농도는 표층에서 가장 낮다가 아니라 높다. 왜 그러냐면 산소이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이산화탄소이다. 맞는 말이고 심해층의 A는 여기죠. 살짝 증가한 이유는 자, 극지방의 표층 해수로부터 공급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북태평양 표층 용존 산소량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의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을 나타낸 것이다. 용존 산소량의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가랑 나를 비교해서 선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 표층의 용존 산소량은 표층 수온과 염분이 낮을수록 많아진다 그랬어요. 용존 산소량 물어보면서 수온, 그 다음에 염분 조건 얘기하고 있죠.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더 잘 녹는 거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나가 측정된 해역은 위도 30도보다 위도 30도 부근보다 낮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표층의 온도를 보고 온도가 아니죠. 용존 산소량을 보고 맞춰주면 돼요. 여기 7.5인데 이 7.5의 라인을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가 7.5의 선이에요. 요쯤이겠네요. 위도 35보다 증가 50 혹은 40에서 50 그 사이. 자, 그래서 30보다 낮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A 구간에서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의 점점점 증가를 한대요. 그 이유는 점점점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지방에서 해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이다. 해양 생물의 광합성 때문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기억 1번이 되겠네요.